안녕하세요. 최신 게임의 초중반까지의 게임 플레이와 이에 대한 개인적인 찍먹 소감을 스포일러 없이 얘기해드리는 찍소입니다. 1월에는 각종 행사가 있어서 게임 리뷰를 많이 올리지 못해 니값을 못한 것 같아 아쉽네요. 그래도 설날이 있는 2월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며 느긋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불문 오로지 한국어를 지원하는지를 기준으로 2월에 출시되는 게임 10가지를 가져와 봤습니다. 어떤 게임이 기다리고 있을지 함께 보시죠. 거듭해서 발매를 연기했던 그랑블루 판타지 리랭크가 2월의 시작과 함께 발매됩니다. 화려한 스킬들과 깔끔한 카툰 스타일의 그래픽이 특징으로 전투는 테일즈 오브 어라이즈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며 보스전은 몬스터 헌터를 연상시킵니다. 또한 멀티플레이를 지원하는 100개 이상의 다양한 퀘스트가 존재한다고 하니 친구들과 파티를 꾸려 즐겨보는 것도 좋겠네요. 오랜 기간 동안 발매를 미뤄왔기에 불안하시다면 데모판도 있으니 해보시고 판단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참고로 예약 구매를 하신다면 출시 3일 전인 1월 29일부터 플레이가 가능하다고 하니 게임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2006년에 처음 발매되고 지금의 아틀러스를 있게 해준 페르소나 3이 리메이크됩니다. 원작도 그때 당시엔 호평이었지만 이번에는 페르소나 5 느낌으로 즐길 수 있게 제작하는 게 목표라고 했습니다. 리메이크인 만큼 원작의 스토리는 유지되지만 동료 간의 특수 이벤트나 상호작용을 늘렸고 세계관과 캐릭터의 깊이를 더해주는 시나리오 또한 추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스킬 및 전투 요소 조정뿐만 아니라 원작에서는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직접 동료들을 조작할 수 있게 되어 전투를 유연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다른 새로운 게임이 된 느낌이 들어 원작을 즐겨 하셨거나 페르소나 시리즈의 팬이시라면 출시날 게임 패스로도 나온다고 하니 즐겨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배트맨 아캄 시리즈를 제작했던 락스테디가 이번에는 배트맨을 포함한 저스티스 리그와 싸워 세계를 구하는 내용인 수어사이드 스쿼드로 돌아옵니다. 배트맨 아캄 나이트의 5년 뒤의 이야기로 이번 작은 아캄 시티가 아닌 메트로폴리스를 무대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작들과는 다르게 프리플로우 전투 시스템을 버리고 오픈월드 TPS 장르로 변경되었으며 플레이어는 할리퀸, 데드샷, 캡틴 부메랑, 그리고 킹샤크를 마음대로 바꿔가며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임 내에 라이브 서비스 요소와 스토리 유출로 인해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과 걱정이 많은데 아직은 발매 전이고 락스테디가 만드는 만큼 판단을 보류해보지만 일단은 가격이 부담스럽긴 하네요. 헬다이버가 되어 슈퍼지구를 위협하는 외계 세력들과 맞서 싸우는 헬다이버즈의 속편이 8일날 출시됩니다. 전작과 배경 설정을 공유하지만 탑다운 시점이라 코어 플레이가 불편했던 전작과는 다르게 백뷰로 변경되어 한층 멀티로 즐기기에 편해졌다고 합니다. 그래픽 스타일도 실사로 변경되었고 이에 맞게 고급 표현도 강화되었는데 팔다리가 날아가는 등의 묘사가 더욱 섬세해져 살 좀 튀기는 전장에 온 듯한 생생한 전투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플스와 PC 간의 크로스플레이도 지원하고 전작의 평가도 좋았던 만큼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찾고 계신다면 헬다이버즈 2에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습니다. 외계 세계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사이키델릭 메트로베니아 울트로스가 13일날 발매됩니다. 몽환적이면서도 화려한 그래픽과 심오한 스토리가 특징인 이 게임에서는 우주 생명체들과 빠른 템포의 근접전을 벌이며 긴장감 넘치는 보스전들도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외계 적들을 물리치고 맵 곳곳을 탐험해 울트로스 세계의 비밀을 풀어나가며 스킬트리를 올리고 새로운 능력을 획득해 자신만의 전투 스타일을 개척해 나가는 재미도 있어 보입니다. 메트로베니아 게임을 좋아하시고 울트로스만의 독특한 그래픽 스타일에 관심이 가신다면 13일을 기다려봐도 좋겠습니다. 어쌔신 크리드의 해상전 시스템에서 비롯되어 개발을 시작했지만 발매를 계속해서 미루어오던 스컬 앤 본즈가 16일날 출시된다고 합니다. 게임에서는 해적이 되어 퀘스트를 수행하거나 다른 해적들의 배 혹은 요새를 습격해 약탈하거나 화물 운송을 통해 돈을 얻어 자신의 배를 업그레이드하여 강해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해적을 테마로 하는 게임답게 배들을 체급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무기를 구매하여 배에 추가로 장착하거나 순간 속도가 빨라진다거나 대포를 연사하는 등 특수 스킬들도 있어 자신만의 배를 만들어 나가는 재미도 있을 것 같습니다. 최대 2명의 친구와 코업도 가능하다고 하니 다른 해적들과 경쟁하며 해적왕을 노려보거나 친구들과 함께 바다의 괴수들을 사냥하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프리미엄 에디션을 구매하시면 3일 먼저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04년에 게임보이용으로 발매되었던 액션 플랫포머 마리오 동키콩이 스위치로 리메이크됩니다. 기종이 스위치로 바뀐 만큼 그래픽이 풀 3D로 향상되었으며 이에 맞게 컷신 또한 정지된 이미지에서 풀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원작의 스테이지를 포함해 새로운 월드가 2개나 추가되어 총 130종류의 이상의 스테이지가 있으며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클리어한 스테이지에서 타임 어택에 도전할 수도 있고 목숨수를 늘려주는 스테이지가 리뉴얼되는 등 여러모로 신경 쓴 게 보입니다. 마리오를 좋아하신다면 만족스러운 구매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미국 북서부 태평양 지역을 배경으로 한 1인칭 운전 서바이벌 게임 퍼시픽 드라이브가 22일날 출시됩니다.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자신의 유일한 동반자인 자동차를 타고 수십 년 동안 버려진 초현실적이고 신비로운 장소인 올림픽 금지구역의 중심부로 모험을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버려진 차고에서 차를 수리하거나 수집한 자원으로 자동차를 업그레이드하면서 닥쳐오는 험난한 환경과 시련들을 이겨내고 미스터리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자동차를 핵심으로 하는 생존 게임이란 게 다소 생소해 재미가 있을지 의문이 가지만 생존물을 좋아하시고 기괴하고 세상에 혼자 남겨진 듯한 느낌을 주는 게임이 취향이시라면 퍼시픽 드라이브에서 달려봐도 좋겠습니다. 좀비를 조종할 수 있는 좀비 서바이벌 게임 웰컴 투 파라다이즈가 29일에 출시됩니다. 생존 게임 치고는 비교적 밝은 분위기와 좀비를 자신의 동료로 만들 수 있다는 게 타 좀비 서바이벌 게임과는 차별되는 느낌입니다. 좀비를 조종해 농사를 짓거나 캠프를 건설할 수 있고 싸우는 법을 가르쳐 탐험을 떠날 때 든든한 동료로 데리고 다닐 수도 있다고 합니다. 탐험에서 얻은 자원으로 자신의 캠프를 조금씩 업그레이드하거나 다양한 덕과 방어시설을 제작해 캠프를 요새로 만들어 공격해오는 좀비들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대 3명의 친구를 초대해 같이 플레이할 수 있다고 하니 좀비 서바이벌류의 게임을 좋아하신다면 눈여겨봐도 되겠습니다. 2020년에 출시된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의 후속작이자 리메이크 프로젝트 3부작의 두 번째 작품인 리버스가 2월에 마무리를 장식합니다. 게임의 스토리는 원작대로 전개가 되나 새로운 궁금증을 자아내는 요소들이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작에서는 전투에서 동료 간 연계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이며 전작의 무기 성장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한 채 캐릭터의 성장 시스템도 추가되었다고 합니다. 그 외로 초코보를 타고 탐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코보의 외관도 커스터마이즈가 가능해져서 모든 변경점 및 추가된 요소들을 보면 원작 팬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게임같이 느껴질 것 같네요. 전작도 훌륭했고 이번에는 100시간이 넘는 플레이 타임을 보장한다고 하니 RPG를 좋아하시거나 파이널 판타지의 팬이시라면 후회 없는 초이스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한국어가 지원되는 2월 출시 게임들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분들은 2월에 어떤 게임이 가장 기대가 되시나요?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어가 지원되는 게임의 출시 정보뿐만 아니라 최신 게임에 대한 게임 플레이와 이에 대한 리뷰도 꾸준히 올리고 있으니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